빵, 라면, 커피 믹스 다들 좋아하시죠? 네, 저도 물론 좋아하는데요. 혹시 이런 음식 한 번도 안 먹어보신 분 있을까요? 단언컨대 매우 드물다고 생각합니다. 밥 대신 이런 음식을 자주 섭취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런 음식들의 공통점이 있는데요. 바로 설탕입니다. 오늘은 설탕 중독이라는 책을 바탕으로 설탕을 먹으면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영상만 끝까지 보시면 설탕을 줄일 수 있는 간식까지 한 번에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장 건강을 파괴합니다. 장은 면역계의 80%, 신경계의 80%를 차지하며 두 번째 뇌라고 여겨집니다. 이러한 장내 미생물은 신체가 기능하는 데 필요한 신경 전달 물질을 생성하지요. 하지만 설탕, 인공감미료는 장내 환경을 산성화하고 염증을 일으켜 장내 건강을 파괴합니다. 특히 설탕은 최악의 흉악범입니다. 80%의 사람이 장 누수가 있다고 추정되는데요. 뉴로사이언스에 발표된 2015년 연구에 따르면 설탕을 많이 먹은 생쥐가 인지 유연성 손상과 관련된 장내 세균이 변하였습니다. 쥐들은 기억력 감퇴도 경험하였는데요. 장의 세포가 느슨해져 장 누수가 생기면 대장 내의 여러 미생물들이 우리 몸 밖으로 빠져나올 수 있고 종국에는 우리 뇌까지 공격해 치매에 걸릴 수 있습니다. 또한 인슐린 저항성으로 인해 혈액 속 당이 쌓이고 뇌가 당으로부터 영양분을 제때 공급받지 못해 이로 인해 인지 기능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칸디다증. 칸디다라고 알려진 칸디다 알비칸스는 우리의 내장에 사는데 수가 적을 때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증식될 경우 복부 팽만감, 역류성 식도염, 변비, 설사, 크론병 및 과민성 대장 증후군과 같은 질병을 유발합니다. 이런 해로운 균인 칸디다를 죽일 수 있는 간편한 방법이 있습니다. 칸디다는 80%가 탄수화물로 이루어진 칸디다 세포벽을 강화하는데 당을 사용합니다. 즉, 당을 공급하지 않으면 그것이 바로 굶어 죽을 수 있다는 것이지요. 염증과 노화. 설탕은 당화라는 과정에 이르는데요. 당화는 포도당 분자가 단백질이나 지방 분자에 결합할 때 몸 전체에서 발생하는 반응입니다. 이 과정에서 최종 당화산물이 생깁니다. 이는 혈관벽의 콜라겐을 약화해 당뇨가 있는 사람에게 고혈압을 일으키고 뇌졸중과 동맥류, 노인성 반전 및 주름을 유발합니다. 고온에서 조리한 고기 또한 당 독소가 생성되기 쉬운데요. 당 독소는 치매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쥐 모델 실험 연구에 따르면 이 당독소를 먹은 쥐가 제한시기를 한 쥐에 반해 뇌신경을 보호하는 단백질인 시르투인의 수치가 감소했습니다. 이 시르투인의 활동성이 떨어지면 치매를 만드는 베타 아밀로이드와 신경 섬유를 망가뜨리는 타우 단백질이 증가되어 치매가 발생하게 됩니다. 도파민 활성화. 당은 혈중에서 포도당으로 변환되며 이는 인슐린을 유도하고 그 결과 뇌에서 쾌락을 느끼는 도파민 수용체가 활성화됩니다. 가끔 스트레스 쌓이면 케이크나 초콜릿을 마구 드시는 분들이 있죠. 당의 중독성은 코카인의 무려 8배에 해당합니다. 이렇게 본능에 지배되어 과도하게 설탕을 섭취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겠지요. ADHD의 증가. 요즘 아이들이 ADHD가 증가한 원인이 설탕에 있다고 이 저자는 말하는데요. 대부분 의사들이 향정신약으로 이를 치료하지만 그는 좀 더 근본 원인을 해결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 방법은 산성도가 높고 탄수화물이 많은 식단 때문에 생기는 염증을 줄이는 일입니다. 당을 먹은 후 분비된 인슐린은 뇌의 건강한 기능을 방해합니다. 특히 뇌세포의 인슐린 저항성은 알츠하이머병, 브레인 포그, 집중력 부족과 관련이 있습니다. 간에 치명적인 설탕. 모든 과당은 간에서 분해되며 이때 몸에 더 많은 인슐린을 방출하도록 하여
지방 저장을 촉진합니다. 하지만 체내의 지방을 저장할 수 있는 곳은 한정적이지요. 주요 해독 기관인 간이 지방으로 가득 차면 자체 재생, 혈액 해독, 과도한 포도당 제거 등 더 많은 일을 하게 됩니다. 이는 간 건강이 안 좋아져서 지방간과 간 섬유화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당이 술만큼 몸에 좋지 않은 것이지요. 암세포는 설탕을 먹는다. 암은 오로지 당분에 의지해 생존합니다. 암세포는 정상세포와 같은 양의 에너지를 얻기 위해 18배 더 많은 당을 대사하는데요. 따라서 엄청난 양의 당이 필요한 것이지요. 식단에서 당을 제거하면 마치 테러리스트의 자금 지원을 차단하는 것처럼 암이 퍼지는 것을 훨씬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심장질환. 2014년 미국의 한 연구에서 3만 1000명의 식단을 15년 동안 분석한 결과 첨가당 섭취량이 많을수록 심혈관 질환으로 사망할 위험이 크다고 밝혔습니다. 하루 열량 섭취량의 25% 이상을 첨가당으로 섭취하는 사람은 10% 미만을 섭취한 사람보다 심장병으로 사망할 가능성이 2배 이상 컸습니다. 이처럼 설탕의 안 좋은 점이 너무 많지요. 이렇게 설탕이 몸에 안 좋으니 당장 설탕을 끊어야겠지만 설탕 중독이라는 말처럼 단숨에 끊기란 절대 쉽지 않습니다. 대신 저자는 설탕을 바로 빼는 것보다 건강한 간식을 추가하는 과정을 먼저 설명하는데요. 건강한 지방과 갈망을 억제하는 데 유용한 미네랄이 풍부한 간식을 말합니다. 그 간식은 무엇이 있을까요? 바로 알아봐야겠죠. 계피가루와 코코넛유를 곁들인 으깬 고구마 3분의 1컵, 견과류 버터와 계피가루를 뿌린 사과, 호박씨, 아몬드, 마카다미아, 호두 등 생견과류, 아보카도 절반에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 1숟가락, 히말라야 핑크 소금을 넣은 코코넛유 1큰술. 이 중에 우리가 좀 편하게 만들 수 있는 간식이 있나요? 견과류도 괜찮고요. 으깬 고구마도 달콤하니 괜찮습니다. 오늘은 달콤한 케이크와 과자를 잠시 뒤로 하고 건강한 간식을 찾아보는 건 어떨까요? 설탕 중독이라는 책을 바탕으로 설탕이 우리 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장 건강을 파괴하고 뇌세포를 파괴해 치매에 걸리게 하고 암에 걸릴 수 있다고 하니 오늘부터라도 음식에 넣는 설탕을 줄이고 무의식 중에 먹었던 음료 대신 물을 좀 마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책의 극히 일부를 제 견해로 재해석해 드렸으니 한번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소중한 분들에게 전해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세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꼭 다시 만나요.